겨울 같지 않죠? 겨울비인지 봄비인지. 어쨌든 강의 시작하는 날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건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는 축복의 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월 8일 국가직이 있고 6월 10일 지방직이 있는데, 일단 지방직을 목표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론과 문제를 이제 2달 동안에 모두 끝내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저의 교재 핵심 교육학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프린트물로 단원별 도면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처음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일단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 이전에 아마 강의 촬영된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기본 이론 강의를 좀 더 보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론을 이제 다시 다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월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이제 빨리 이론을 모방하고요. 그리고 실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험에 나오는 많이 나왔고 앞으로 나올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스피드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고요. 자, 먼저 전체적인 교육 그 차례를 보시면서 교육학의 그런 학문적 내용 구성, 이 구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교육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이해는 교육과 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됩니다. 크게 5가지 내용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개념, 목적, 그리고 교육의 형태들. 그 중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것은 6절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이론과 실제로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한국교육사죠. 2장 한국교육사는 이제 3장 서양교육사와 함께 교육의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역사적 고찰인데요. 한국교육사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한국교육사는 제도사예요. 그래서 학교, 시대별로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는가, 그리고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제도, 독서상품과라든가 과거제도, 그리고 이제 교육 관련 법규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육의 출발이죠. 그래서 삼국시대 교육들이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조선시대 교육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절 조선시대 교육, 제도편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이죠. 근대교육. 이 부분도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3장 서양교육사는 우리나라 교육과는 다르게 교육 철학사, 사상사가 되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서양 교육 사상의 토대가 바로 2절 고대 그리스 교육입니다. 그다음 명실상부한 교육은 근대 이후가 되겠어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는데요. 특히 8절 전통적인 교사 중심 교육에서 새로운 아동 중심 교육으로의 혁신이 일어나는데요. 18세기 자연주의 교육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현대에 가장 가까운 게 9절 19세기 교육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자, 4장 교육 철학은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의 본론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교육을 하는가? 교육 목적에 대한 탐색이 철학인데요. 그럼 이 철학은 또 사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서양 교육사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20세기 전반 미국의 교육 철학, 그리고 4절은 20세기 후반 유럽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장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4장 교육 철학, 교육 목적을 이루는 교육 내용에 대한 탐색입니다. 교육과정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문제가 나온다면 교육과정 이론인데요. 그럼 교육과정 이론에서는 1절이죠.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여러 학자들의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이나 이론이 나오며 학자들의 이름까지 함께 결합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 교육과정 유형이죠. 교육과정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이 많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역사인데요. 사실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얼마 전에 9절이죠. 2022 개정교육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학교급별 교육과정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장 교육심리학이죠. 여기서부터는 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탐색입니다. 교육심리학은 인간의 이해를 토대로 인간의 변화를 도모하는 발달과 학습을 탐구합니다. 적게는 2문제, 많게는 4문제 정도까지가 출제가 됩니다. 교육심리학 부분에서는 일단 발달에서는요, 4절이죠. 민지발달이론. 학교교육은 지식과 맞물려 있죠. 인간의 지적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가, 피아제와 비고츠키가 있어요. 5절은 비인지 발달 중에 성격 발달이죠. 작년엔 프로이드가 나왔고요. 이제 에릭슨이 또 등장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6절은 도덕성 발달 이론인데요. 한 최근 2년 동안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도 이 도덕성을 언급하는 게 조금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이런 건 출제를 못하고 있나 봐요. 근데 콜버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달의 개인차 중에서는요, 8절 지능입니다. 지능의 본질, 스피어만에서부터 가드너, 스턴버그까지. 그 다음에 11절이죠. 동기입니다. 동기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동기 이론들, 바이너의 귀인 이론부터 목표 이론, 기대 가치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특이한 게 학습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행동의 변화라고 규정하는 행동주의죠. 파블로프하고 스키너. 그 다음에 13, 14절은 인지주의인데요. 특히 인간의 내적 정신과정의 변화를 학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14절 정보처리 학습 이론, 컴퓨터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은 매체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사회학습 이론, 관찰학습입니다. 이것도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교수학습 이론은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 방법에 대한 탐색이죠.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교사 입장에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때 교육의 효과가 높을 것인가, 2절과 3절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4절, 4절에서는 특히 협동학습이 최근에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이죠.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구성주의를 다루게 됩니다. 구성주의는 이제 요즘 약간 뜸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 교육공학은 매체입니다.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매체를 탐구하는 건데요. 출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0에서 하나인데 최근에는 언택트 수업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등장할 수 있어요. 1절 교육공학의 개요, 그리고 4절이죠. 3절이군요. 교수 매체 2에서 매체 활용 모형, 어슈어 모형입니다. 그리고 6절 뉴미디어와 원격 교육,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장 생활지도화 상담은 최근 2년 동안 국가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방직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5절입니다. 상담 이론. 그 다음에 10장 교육평가. 교육평가는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절 교육평가 유형, 그리고 5절 평가도구의 양호도, 이 두 가지에 집중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11장 교육통계, 12장 교육연구는 국가직, 지방직 최근 2년 동안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13장 교육행정학, 교육행정학은 적으면 4개, 많으면 6개 정도까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일단 1절 교육행정의 기초, 개요, 개념, 성격, 원리 이런 것들. 2절 교육행정 이론 반드시 나오죠. 하나 또는 2개 정도. 자, 그럼 교육행정 이론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2절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교육행정 이론, 의사결정 이론 너무 중요하죠. 정책결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이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 이론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절 교육행정 조직론이죠. 이것도 학교는 과연 어떤 조직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학교 운영위원회. 8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감 선거도 끝났고, 그리고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개편 논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8절 학교 운영위원회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학교 개혁과 관련해서 행정학에서 논의되는 게 풍토와 문화죠. 풍토와 문화. 그리고 12절 장학, 그리고 14절 교육재정, 행정을 지원하는 게 재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기본적인 원리, 성격, 그리고 15, 16절 학교 회계제도, 이거는 국공립학교 회계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 다음 16절은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하는데요. 지방교육 재정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예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18절 교육인사행정. 그 다음에 21절 교육법. 교육법이 또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법의 기본적인 성격,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교육사회학입니다. 교육사회학에서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교육사회학의 이론인데요. 2절과 3절 초기 교육사회학, 기능론과 갈등론. 3절 70년대 이후 등장한 신교육사회학. 그리고 7절, 8절, 9절이죠. 교육사회학의 주된 연구 주제, 평등, 그 다음에 격차, 그 다음에 교육평창,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제가 체크한 것만 보시면, 못 맞으면 80점, 그 다음에 평타를 치시면 90점, 그리고 보다 깊은 이해를 하시면 100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교육의 이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